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지수가 뭐 3% 넘게 급락을 했었죠. 그래서 어제는 사람들이 별로 어제는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평상시보다 원래 증시가 폭락을 하면은 잘 안 들어오시는데 어제는 너무 세게 폭락을 하다 보니까 어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방송에 들어오셨었고, 오늘은 뭐 지수가 이제 3% 넘게 코스닥 기준으로 3% 넘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 오늘은 확실하게 아직까지는 많이 안 들어오셨어요. 뭐 좋게 생각해야죠, 그죠? 어제 그래도 한번 이제 한 곱이 넘겼다라고 생각이 드셔서 좀 그러신 것 같네요. 뭐 좋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여기 방송창 제목처럼 이제 지수가 그죠? 분노의 반등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분노의 반등이 나온 증시와 그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제 그 약속드린 대로 손절을 해야 되는 주식과 안 해도 되는 주식,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요거를 이따가 저 뒤에 부분에서 준이 특강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어떻게 편안하셨어요? 좀 편안했다. 1번 찍어보세요. 어제는 뭐 이제 아수라장이었죠, 그죠? 오늘 뭐 이렇게 지수 급등 나오긴 해도 오늘 상승 나온 거 하나 가지고 뭐 다 해결은 안 되셨겠지만 좀 편안하셨나요? 어떠셨어요? 편안하셨어야 되는데 이게 지수가 급락이 멈추고 오늘처럼 반등이 세게 나와도 맞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입었던 손실이 한 번에 다 회복은 안 돼요. 그래서 또 회복 안 됐다고 또 징징거리는 분들이 있어요. 징징거리고 투덜거리고 그러시면 안 돼요. 하락이 멈췄잖아요. 그렇죠? 물론 내일 또 하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워낙 세게 떨어졌으니까 설령 내일 또 하락이 나와도 오늘 급등한 게 있으니까 견딜만 하겠죠. 그렇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매일 급락하지는 않는다고. 내일 급반등이 또 나올 수도 있지만 살짝 눌러줄 수도 있어요. 항상 마음을 예쁘게 긍정적으로 먹으세요. 그러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증시가 급반등이 나왔는데 앞으로 어떤 포지션을 취하면 될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증시가 급등을 나왔는데요. 자, 한번 보죠. 항상 옆에 나라하고 비교를 해봐야 돼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오늘 1.76% 급반등이 나왔는데 일본은 패스하고 중국은 여전히 쉬고 있고요. 여기 홍콩을 보시면 홍콩 항생지수가 3.07% 급등 나왔죠. 우리나라 코스닥이랑 거의 같은 수준이고, 그 다음에 호주 잘 끝났어요. 0.7%. 잘 보시면은 잘 안 빠지죠. 우리만 그렇다니까요. 홍콩 있죠. 중국한테 완전히 적이 된 이후로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데 여기도 안 떨어져요. 우리만 그랬다니까요. 호주도 그렇고 인도 잘 떠있죠. 또 얘기해볼까요? 우리만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만 공포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 다음에 대만 멀쩡하죠. 그렇죠? 여기도 오늘 급등 나왔고, 최근에 여기도 좀 하락이 나왔지만 우리만큼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더 심각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대만은요, 중국 국경절 연휴 시작하고 나서 그 어디 영공에 막 그 중국 그 전투기들 막 날라오고 막 그랬어요. 우리나라보다 거기가 더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대만도 이렇게까지 우리나라처럼 급락은 안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이제 유독 과하게 급락을 한 거죠. 그만큼 언론 플레이에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속으신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수는 오늘 급반등이 나왔고, 자, 급반등이 나왔는데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개인들 요번 이 급락 때문에 개인들 중에 어중이 떠중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진짜 그냥 나는 주식 투자를 내가 한번 여기서 끝을 한번 보리라. 내가 주식 투자를 한번 성공을 한번 해보리라. 아니면 내 죽을 때까지 한번 이거에 도전해서 내가 한번 진짜 돈을 좀 벌어봐야 되겠다. 이런 이제 그런 강한 마인드, 그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슬렁슬렁 그냥 옆에 있는 사람 누가 돈 벌었다고 하니까 그냥 쓱 들어와서 그냥 하는 분들이 있어요. 좋게 얘기하면은 주식 투자자긴 한데 아무튼 좀 뭐냐면 절실하지 않은 분들, 절실하더라도 그냥 너무 그냥 매매를 거칠게 하거나 신용미수 몰빵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막 섞여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정리가 되는 단계예요 지금이.
네. 개인 투자자 중에서 조금 이제 불순한 좀 안 좋은 투자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냥 어중이 떠중이라고 하죠. 그냥 설렁설렁 들어왔다가 주식 투자를 우습게 보고 들어왔다가 어, 크게 손해 보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그 주린이들이 많이 정리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네. 여러분들 보고 어중이 떠중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변에 보면 그냥 대충대충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는 단계인데 잘 보세요. 조정은요 이 얘기를 뒤에서 또 할 겁니다. 조정은 어제 얘기했었죠. 과열됐을 때 오는 거라고. 투매는 상승 중에 한번 후려치는 게 이제 투매인데 조정과 투매의 차이를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딱 하나를 그 중에서 하나를 끄집어서 얘기해 볼게요. 조정은 세력들이 많이 올라온 주식, 즉 수익이 많이 난 상태에서 그 과열된 주식을 개인들한테 떠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조정이란 건 뭐냐면 조정도 그렇고 투매도 그렇고 똑같이 급락이거든요. 조정이 뭐예요? 장대 음봉들을 연속으로 맞고 쓰러져 버리는 거죠. 투매는 뭐예요? 똑같잖아요. 급락이 막 쏟아지는 거잖아요. 둘 다 급락하는 거거든요. 근데 조정은 과열된 주식을 세력들이 개인들한테 팔아 넘기는 거고 투매는 개인들한테 뺏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자 2번 찍어보세요. 이해되셨어요? 이걸 모르시고 막 조금만 급락 나오면 조정 왔다고 막 손절해야 된다고 막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손절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시켜드릴 건데 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조정과 투매의 차이는 이거예요. 조정은 개인들한테 물량을 팔아 넘기는 거고 투매는 빼앗는 거예요. 제가 어제 손절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뭐였는 줄 아세요? 뺏기지 말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걸 왜 뺏겨요? 출근하고 고생해서 종목 발굴했죠. 그죠? 저기 뭐 전문가 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회비 내고 종목 받았지 않습니까? 비용 들었죠? 그 다음에 무방에서 무료 추천 받으신 분들은요. 그 위험한 거를 그죠? 네. 어쨌든 받았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비용이 들었잖아요. 전기세. 그쵸? 네. 컴퓨터를 켰건 뭘 켰건 전기세 들었을 거 아닙니까? 아무튼 비용 들여서 종목을 받았죠. 이걸 왜 털리냐고요. 그 주식 들고서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그거를 또 분석을 해보고 여기저기도 찾아도 보고 알아도 보고 공부도 하고 그죠? 얼마나 저기 하셨겠어요. 신경도 많이 쓰고 고생해서 들고 있는 거를 왜 여기 와서 바닥에서 털리냐 이거예요. 마지막에 비관론자들한테 속아가지고 그 아까운 거를 털리지 말라고 이제 계속 그 얘기했던 거예요. 추석 끝나고 나서 원래 대선주들이 많이 가야 되는데 화천대유인지 뭐 먼 대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문제 터지니까 대선주도 한 거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모더나나 이런 종목들 막 급락하니까 IT, BT 관련주 급락하니까 우리나라 대형주도 같이 쓰러지죠. 그러니까 지수는 지수대로 대선주는 대선주대로 못 가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익도 잘 안 나시고 답답하셨겠어요. 단기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도 수익이 잘 안 났겠죠. 왜냐하면 가는 게 있어야 수익이 나죠. 그렇죠? 이제 그런 와중에 급락이 들어오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거기에서 이제 달콤한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만 포기하고 손절하라고. 그게 자살하라고 하는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면 삶을 포기하라고. 손절이 뭐냐면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 이게 자살이랑 똑같은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뺏기지 말라고 계속 그래서 멘탈 잡아드리려고 이제 그랬던 겁니다. 근데 보세요. 뭘 보여드리려고 또 얘기를 꺼냈냐면 지금 지수를 잠깐 보시면 자 코스닥 지수 갖고 얘기하죠. 어제도 보니까 코스닥 지수 갖고 얘기하는 걸 더 원하시더라고요. 보시면 자, 오늘이 목요일이죠.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화요일 월요일 날에 쳤으니까요. 그죠? 화요일 수요일 3거래일 연속 후려쳤죠. 그렇죠? 문봉이 이제 오늘 빼고 최근 3거래일 동안 강하게 떨어졌죠. 이거 급락한 거 맞아요. 근데 보면 대량 거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조정이 시작된 게 아니라 그냥 투매예요. 상승 중 찾아오는 단기 급락. 털어가지고 개인들한테 물량 빼앗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잘 보세요.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 맨날 보시는 투자자별 매매 종합이죠. 제가 최근에 좀 이상하다는 얘기 했었죠. 이상하다 이러면서 얘기했잖아요. 이상하다고. 화요일날은 막판에 외국인하고 기관이 코스닥에서 주식을 사갖고
어제도 오늘도 좀 이상했거든요. 자, 3일 동안 이번 주 화수목 3일 동안 있었던 걸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 보시면 급등이 나왔는데 잘 보세요. 개인이 엄청나게 많이 팔았죠. 코스닥도 엄청나게 많이 팔았죠. 이건 정상이에요. 원래 급락하다가 반등 나오면 개인들이 무서워서 이걸 팔아버려요.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판다니까요. 팔아요. 실제로 무서워서 반등 조금 나올 때 던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보면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오늘 팔았거든요. 근데 기관이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 특히 금융투자, 옛날 말로 그냥 증권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되게 많이 사죠. 기관도 샀고. 자, 이거를 오늘 것만 보지 마시고 최근 며칠 동안 연속해서 보세요. 자, 거래소 지수가 여기 보시면 와장창창 급락을 할 때 9월 말부터 이렇게 추석 끝나고 좋은 수익을 기대하셨을 텐데 이 사람들이 던졌죠. 누가 던졌을까요? 거래소에서는 기관이 추석 연휴 전후로 던지기 시작합니다. 기관입니다. 많이 팔죠. 추석 연휴 세고 왔더니 또 던지네요. 이 주수 그때 외국인은 그렇게 안 팔았어요. 샀어요. 그러니까 지수 끌어내린 게 누구냐면 기관이란 말이에요. 물론 외국인은 파생 쪽에서 선물 쪽에서 약간 건드린 게 있긴 있지만 아무튼 기관이 이 아저씨들이 여기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았어요. 그냥 코스피 지수 급락을 유발시킨 건 이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지수가 여기까지 이제 코스피는 코스피대로 3000 깨지고 코스닥은 코스닥대로 1000포인트 깨져갖고 네. 양쪽 다 깨졌죠. 즉 쌍코피를 흘리고 있는 동안에 이 아저씨들이 다시 주워 담습니다. 색깔이 이러니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네요. 기관이 연신 주워 담습니다. 안 이상하세요? 누구한테 뭐 좀 뺏긴 기분 안 드세요? 오늘 보세요.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 개인들은 그것도 모르고 싹 털리고 그냥. 외국인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주체라고 생각하시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기관은 믿으세요? 저는 기관이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관이 운영하는 돈은 누구의 돈이에요? 개인의 돈이 많아요. 개인들 은행에 맡긴 돈, 보험사에 맡긴 돈, 뭐 투자신탁 그죠? 네. 투신에 맡긴 돈 아니면 연기금 이거 다 써 있잖아요. 네. 증권회사에 맡긴 돈 이거 다 누구 돈인데요? 개인 고객 돈이죠. 그 돈 들고 개인들 투매 유발시켜서 급락하니까 싹 쓸어가네요. 외국인도 욕먹을 짓을 자주 하죠. 그러나 기관이 더 나쁘다니까요. 동의하시면 선반 찍어보세요. 이거 보시면 화 안 나세요? 그래서 손절하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뺏기지 말라고. 기관이 욕을 얻어먹는 게 이래서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고객 돈 가지고 개인 돈 가지고 개인들하고 싸워요. 자, 코스닥 볼까요? 코스닥은요. 여기도 열심히 후려쳐놨잖아요. 누군데요? 기관이에요. 이 하락 유발시킨 게 기관이라니까요. 그리고요. 요즘 오니까 열심히 사고 앉아있네요. 외국인은 그냥 살 때 있고 팔 때 있고 그냥 외국인은 별로 큰 차이가 없었는데 기관이 이 짓 했다니까. 이상하잖아요. 그죠? 네. 제가 계속 했던 얘기가 뭐예요?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안 떨어진다. 근데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떨어질까요? 이해되셨어요? 네. 계속 그 얘기 드렸잖아요.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강하게 안 떨어진다. 다 떠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짜 위기니까 속지 마셔라. 네? 그 얘기 계속 했잖아요. 누가 지금 물량을 싹 쓸어가요? 기관이죠. 기관이 왜 주식을 싹 쓸어가는 줄 아세요? 기관은 어디에 보통 투자를 하냐면 기관도 뭐 저기 대선주나 이런 데 투자를 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기관은 상대적으로 큰 돈을 운영하죠.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냐면 실적주 위주로 들어가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질 거예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막 경제가 어려워진다 뭐 그런 얘기만 들으셨죠? 천만에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 물가가 오르죠? 그럼 기업이 뭐 하겠어요? 제품 가격을 인상시키겠죠. 오늘 아까 뉴스 나온 거 보셨어요? 자동차 가격도 인상한 지 몇십만 원씩 아니면 저기 벤츠나 이런 데뭐 250만 원씩 다 인상했답니다. 왜냐하면 부품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다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업에서 가격을 인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수익성이 좋아지겠죠? 실적이 더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뭐 물건 잘 팔리는데 가격까지 인상했어요. 그럼 더 좋아지는 거죠. 실적이 막 좋아진다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더 가요. 여러분들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전 세계가 뭐 경제가 망할 거다 자꾸 그런 얘기에 자꾸 속으시는데 천만에요. 물가를 왜 올리는데요? 아주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물건이 안 팔릴 것 같으면 가격 올릴 수 있습니까? 아무리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도 이걸 올렸을 때 잘 안 팔릴 것 같으면 가격을 올리실 수 있냐고요? 아니죠. 근데 가격을 그렇게 올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래도 팔리니까. 사람들이 사가니까 올리는 거잖아요. 맞으면 4번 찍어보세요. 아주 경제 용어 그냥 없이 그냥 어려운 용어 없이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팔리니까 올리죠. 사람들이 그거를 살 수 있는 구매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경제가 안 좋아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말에 속았다고요. 그래서 누가 지금 저기 한 거예요? 싹 쓸어갔어요? 기관이 싹 쓸어갔다고요. 기관이 좋아하는 거는 실적주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실적 좋은 기업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우리나라 분들이 해외로 이민을 가요. 그 이민을 가서 해외 가서 사기를 당한 경우가 있죠. 그 사기를 보통 누가 친다 그래요? 아시는 분 써보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로 이제 이민을 갔어요. 거기서 사기를 당해요. 누구한테 사기 당할까요? 한국 사람한테 사기 당한 건가 보죠. 한국 사람한테. 그러니까 제가 기관 욕을 돌려서 한 거예요. 네. 어떤 분들 보면 막 기관 얘기하면 막 쌍욕을 하시는데 그거는 점잖은 표현이 아니고 네. 저는 돌려서 얘기한 거예요. 네. 동포 등쳐먹는 그 사기꾼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뺏기지 마세요. 네. 고생해서 그 매집하시고 그죠? 그런 종목을 왜 뺏겨요? 제가 여태까지 설명했던 시황 쭉 생각해 보세요. 앞뒤에 딱딱딱 다 맞죠? 제가 뭐 핑계 변명되거나 말을 번복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제 무료방송, 유료방송 제가 녹화 하나도 안 지웁니다. 왜 안 지우는 줄 아세요? 말 바꾸는 게 싫어서. 그냥 확인해 보세요. 말 바꾼 적이 있나? 가끔 가다가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제가 말이 바뀌었다고 그 이상한 댓글 쓰시는 분들이 1년에 한두 명씩 있는데 가만히 보면 그분들이 그 제가 하는 제 방송을 다 듣는 분들도 아니에요. 보면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분들이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실 때가 1년에 한두 번씩 있는데 잘 보시면 말을 잘 안 바꿉니다. 제가 만약에 혹시라도 실수한 게 있거나 틀린 게 있으면 저는 틀렸다라고 뭐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녹화 방송 하나도 안 지웁니다. 잘 보세요. 네. 정말 뭐 시스템상 뭐가 잘못됐을 때 업로드가 안 되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몰라도 지우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돼요. 네. 자, 그리고 그래서 지금 여기 기관들한테 물량 뺏기지 마시고, 네. 요번에 정말 주식들 들고 계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으니까 꼭 좋은 결과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죠, 그죠? 네. 힘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지금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반등이 얼마나 어디까지 나오고 어떤 모양으로 나올지는 앞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증시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점쟁이처럼 그 증시를 전망하는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듣지 마시고 오를 겁니다. 여기서 오르면 어디까지 가고요? 네. 그런 얘기를 그냥 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 매일같이 뭐 그 아침에 뭡니까 옛날에 오늘의 운세? 네. 오늘의 운세 뭔지 아시죠? 오늘의 운세. 네. 그런 거 보시듯이 그 미신이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믿는 분도 계시지만 아무튼 주식을 그죠? 사주팔자 보듯이 오늘의 운세 보듯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누구를 보면 되냐면 미국 증시가 어떻게 모양을 만드느냐 그걸 봐야 되는데 미국 증시의 모양을 만드는 거는 누구예요? 미국 대통령 입에 달렸죠.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했어요. 왜 그랬냐면 주식할 때 좀 그래도 괜찮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단점은 자기 자랑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 네. 그게 단점이었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대통령을 할 때 이런 게 있었어요. 증시가 급락하잖아요. 그러면 꼭 나타나서 한마디 합니다. 미국은 위대하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 딱 하면서 네. 미국 증시는 강하다. 딱 한마디 해요. 그럼 돈을 확 풀든지 하든 뭘 해요. 미국 증시가 분노의 반등이 나와요. 여기에서 어서 오세요. 네. 여기에서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입을 떼는 거예요. 막 올라가요. 미국은 위대하다 그러면서 미국 경제는 강하다 그러면서 올려요. 막 급등하죠. 그러면 딱 한마디 합니다. 이거 내가 올렸다고. 꼭 그 얘기해요. 내가 올렸다고. 나 잘했죠 이러면서 이제 막 또 그 얘기를 해요. 자기 자랑을 해요. 이제 그 자기 자랑하는 게 좀 단점이긴 한데 그래도 증시 폭락한 거 올려주는 데는 네, 그분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주식할 때 제일 좋은 대통령은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었어요. 네. 개인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좋아하진 않는데 주식할 땐 최고였다니까요. 네. 제가 꼭 이럴 때는 그분 얘기를 꼭 합니다. 최고였어요. 네. 주식 사라고. 근데 그 얘기 들으면 진짜로 증시가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그쪽과 관련돼서는 이제 책임지고 얘기를 해줬던 대통령들이 네, 그런 사람들이죠. 네.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미국 대통령 입을 잘 보세요.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잘 보시면 됩니다. 섣부른 예측보다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게 맞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아무튼 오늘 코스닥 지수는 3%까지 급등이 나왔는데 내일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살짝 또 떨어질 수 있는데 그것도 오늘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죠? 네. 기관이 매집을 충분히 했으면은 이제 여기서 끝나고 시원하게 지난번처럼 이렇게 급반등이 나올 거고요. 만약에 기관이 좀 더 털어야 되겠다 싶으면 더 흔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그냥 참고만 하세요. 네. 개인들 멘탈이 거의 집 나간 것 같아요. 가출한 것 같아요. 네. 보니까 뭐 주식을 이제 요번에 들어왔다가 주린이들 들어온 사람들 중에 네. 주식을 그냥 관두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반강제적으로 관두는 사람도 있고 신용이나 미수 몰빵 쓰다가 이제 거의 깡통이나 반토막 이하가 돼가지고 거의 계좌 복구 불가능한 상태까지 몰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거의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너무 힘들어서 이거 뭐 삼성 이제 올해 초에 삼성전자 잘 가는 거 보고 들어왔는데 뭐 하다 보니까 대형주 하다가 대선주 하다가 탈탈탈 털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손해 막 30%, 막 50%까지 보고 그분들은 주식하기가 싫어졌을 거예요. 그분들의 지금의 그 목적은 통일이 아니라 본전이거든요. 그분들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뭐라고요? 네, 본전이에요. 근데 아무리 봐도 본전 안 오게 생겼거든요.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속된 말로 이제 못해 먹겠다고 얘기하죠.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주식을 접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본인들 돈하고 수익 낼 수 있는 그 기회, 그러니까 아파트로 따지면 프리미엄이죠. 네, 그런 걸 놓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누가 가져가냐면 저 나쁜 아저씨들, 네, 기관이 가져가거나 아니면 외국인이 가져가거나 아니면 개미들 중에 누군가 가져가겠죠. 그렇죠? 네, 뭐 슈퍼 개미도 있을 거고. 네. 여러분들이 여기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처럼 돈 벌 수 있는 기회와 여러분들의 그 원금을 놓고 나가시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놓고 나간 걸 여러분들도 챙기시든지요. 이걸 이제 전쟁으로 따지면 뭐라고 그래요? 전리품이죠. 그분들이 놓고 나간 거예요. 여기서 개인들한테 기관들한테 털리지 마시고 물량 뺏기지 마시고 잘 가지고 계세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실적준 하나도 없고 대선주 들고 있는데요. 대선주 중에 회사가 좋은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대선주 중에 회사가 좋은 기업들이 꽤 많아요. 그건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네. 회사가 좋은 기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적이 수반된 기업들도 있고 현재 저평가된 종목들도 꽤 있습니다. 저희 방에서는 대선주 추천할 때 그런 거 위주로 추천을 하거든요. 네, 근데도 이제 제로가 붙어서 대선 테머주로도 잘 가요. 나중에 이제
상황이 아니다 싶으면은 나는 실적주다 그러면서 가요. 실적이 너무 좋아서 상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위주로 이제 뭐냐면 이제 플랜 B라고 그러죠. 안전장치를 하나씩 마련해 놨죠. 대선주를 저희 방에서 최근에 추천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추천할 때 아무거나 막 추천한 것 같죠? 천만에요. 회사 다 보고 추천했어요. 만에 하나 대선주 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뭔가 있어야 되겠죠? 안전장치? 그게 안전장치예요. 회원들한테 추천할 때는 이건 누구누구 테마주다, 이건 무슨 정책주다 이렇게만 써드렸는데 실적 좋다는 얘기는 안 써놨거든요. 특히 라이브 쪽 종목은 더 신경을 써요. 단톡방도 마찬가지죠. 특히 라이브 쪽 문자반하고 라이브 스윙 종목은 더 신경을 쓰죠. 왜냐하면 그만큼 수익을 더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신경을 더 많이 써요. 단톡방도 마찬가지긴 해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결론이 뭐냐면 지금은 조정이 시작된 게 아니고요. 상승 중에 한번 후려친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들 내쫓으려고.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내놔야 기관들이 매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관은 뭘 좋아한다고요? 실적주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던진다니까요. 이것저것 다. 바이오주가 급락하면 코스닥 지수가 급락하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래요. 코스닥 지수가 오르려면 바이오주가 꼭 올라가야 되는데 최근에 셀트리온이나 이런 걸 보면 거의 처참하게 망가졌죠. 그러니까 바이오주는 끝났다. 그러니까 즉 코스닥은 끝났다. 나는 끝났다. 주식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요. 이해되세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코스닥 지수가 오르는 거하고 여러분들 수익률하고는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거꾸로 여쭤볼게요. 코스닥 지수가 오를 때 여러분들 수익 나시던가요? 뭐 그럴 때도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그렇게 없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수는 지금처럼 이렇게 과도하게 급락만 안 해주면 돼요. 특히 코스닥 지수는 이런 급락만 안 나오고 옆으로 그냥 1년이고 2년이고 횡보만 해줘도 돼요. 그러면 모든 종목이 똑같이 횡보하는 게 아니라 가는 것도 있고 가다가 누르는 것도 있거든요. 반대로 급등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걸로 이제 돌아가면서 수익 내면 돼요. 실제로 옛날에 코스닥 지수가 그 주봉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5년 넘게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적이 있어요. 이때 테마주가 그렇게 잘 갔어요. 대선주, 뭐 기술주, 뭐 그냥 뭐 테마주라고만 얘기만 해도 그냥 바로 불 붙어서 상한가 서너 개씩 나왔어요. 이때가 개별주 테마주 하기에 제일 좋았어요. 지수가 안 갔으니까. 근데 지금은 지수가 이제 유동성 장세 때문에 대규모 대량의 거래가 들어온 유동성이죠.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증시를 폭등시켜 놓으니까 정신 없는 거예요. 이때는 좋았다니까요. 오히려 개별주 테마주 할 때 이때가 천국이었어요. 이때 지수가 급등하니까 정신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주린이가 없었어요. 지수가 이 모양인데 주린이가 여기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그죠? 근데 여기 이제 지수가 급등하니까 주린이들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고수, 선수, 초보, 왕초보 뭐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초보들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처럼 요란하거나 시끄럽거나 이렇게 난잡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난잡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주식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제가 그때 그런 얘기 했어요. 자갈치 시장 같다고. 제가 바라는 건 그거예요. 지수가 조용해지는 거예요. 여기처럼. 이게 제일 좋아요. 제가 전문가를 10년 이상 했다고 했죠, 그죠? 이때가 개별주 테마주하기 제일 좋았어요. 아우, 지금은 주린이들 때문에 뭐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신용 미수, 뭐 몰빵, 샀다 팔았다, 부친 게 그 빈대떡 뒤집듯이 손절했다, 현금 늘렸다가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어디서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이런다니까요. 그리고 좋은 소식 하나 있어요. 요즘에 비트코인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던 초단타쟁이들이 어디로 빠져나가냐면 또 비트코인으로 빠져나갑니다. 이게 우리한테 호재일까요? 1번, 악재일까요? 4번. 호재일까요? 1번, 악재일까요? 4번. 그렇죠. 호재죠. 비트코인 하던 사람들이 이 주식시장으로 넘어왔을 때
낙폭과 대주를 너무 많이 노려가지고 이제 신용수가 막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시 주식시장 폭락하고 비트코인 오르니까 이제 글로 갑니다 지금. 네. 간다니까요. 네, 좋은 거예요. 제가 지금 시황 때 얘기한 걸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이 얘기예요. 주린이들이 이 시장을 교란시켜놨던 주린이들이 빠져나가고 어중이 떠중이 빠져나가고 그죠? 비트코인 가상화폐 하다가 그쪽 폭락해가지고 안 되니까 잠깐 주식시장 왔던 사람들이 다시 그쪽으로 나가고 있고 그죠? 네. 기관들한테 물량 다 뺏겼고 개인들. 네.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잠깐만요. 오늘 지수 반등 나오니까 바로 그냥 개인들 집어 던져버리죠. 5천억, 4천억씩. 이게 얼마나 많은 물량인 줄 아세요? 엄청나게 많은 물량인데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양봉 하나 나왔다고 세상에 바로 집어 던지지 않습니까? 이게 개인들 실태라니까요. 이거 하나 나왔는데 이만큼 던져요. 그러면 양봉이 다음날 또 나올 가능성이 커요. 자, 이만한 거 또 나오면 내일 또 이만큼 던질걸요? 하나 더 나오면 또 이만큼 던질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수가 급락할 때 있잖아요. 급락을 하면 처음 여기서도 이제 개인들이 손절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언제 물량이 많이 나오냐면 반등 나올 때 그때 많이 나와요. 주가가 급락할 때 여기서 개인들이 물량을 요만큼 던졌다 그러면 반등 나올 때 이만큼 던져요. 비교를 하자면 이래요. 근데 이제 원하는 만큼 안 나온다? 그럼 또 떨어뜨리는 거예요. 막 또 급락시켜요. 그러면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또 손절 나오고 이제 또 반등 나오면 다 털리고 막 그래요. 탈탈탈 털리는 거예요. 털리지 마세요. 네. 근데 너무너무 힘들다. 그럼 손절하세요. 손절을 해야 되겠다. 손절하시라니까요. 괜히 또 재핑계 되면서 당신 때문에 손절 못했으니까 책임지라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정말 손절하고 싶으시면 손절하세요. 대신에 어제 저녁방송 녹화 남겨놨으니까 그거는 보시고 손절을 하세요. 근데 아마 그거 보시면 어지간하면 손절 못할 거예요. 왜냐면 어제 자세하게 얘기를 했었죠. 그죠? 앞으로 손절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네. 그 얘기를 듣고도 손절하면 그건 이제 완벽하게 본인 책임이죠. 그래서 이제 손절하고 싶다가도 제 방송을 들으면 손절을 못한다는 얘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해요. 맞아요. 네, 손절 못하게 하려고 어제 얘기도 좀 세게 하고 그랬어요. 오늘 어제보다 목소리가 부드럽죠? 왜 그렇겠어요? 네. 어제 얘기 세게 했거든요. 네. 어제 방송이 좀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증시가 뭐 급등이 나와서 목소리가 풀어진 게 아니라 어제 세게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내일 하락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만큼 또 급등 나올 수도 있고. 네. 뭐가 나오든지 간에 갖고 있는 거 털리지 마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바닥에서는요, 오늘이 바닥인지 몰라요. 어제가 바닥인지 내일이 바닥인지 제가 항상 모른다 그러죠. 모르지만 이 저점에서는 오랜 시간 안 머물러요. 금방 다시 올라가요. 믿으시면 자 5번 찍어주세요. 믿으셔야 돼요. 네. 자꾸 이럴 때마다 목사님 된 것 같아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네. 교회는 안 다녀요 요즘에. 네.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믿으시라기보다는 여태까지 항상 그랬어요. 반등 안 나올 거라고 하는 그 비관론자들이 있는데, 자 보세요. 항상 여기에서는 이렇게 급락했을 때 있죠. 오랜 시간 안 있었다니까요. 금방 올라갔어요. 그렇죠? 여기만 그랬겠어요? 그 전에도 보세요. 10번 중에 8번, 9번은 다 이렇게 올라가요. 편안하게 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급등한 테마주들은 뭐가 있냐면 오징어 게임하고 그 다음에 홍준표 씨, 이재명 씨 테마주들이 반등이 많이 나왔거든요. 물론 윤석열 씨 거도 반등 많이 나왔고요. 특히 홍준표 씨께 반등이 많이 나왔어요.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요즘에 이재명 씨 화천대유 문제 때문에 참 말도 많고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라 오늘 저녁 방송 때 얘기를 좀 해드리긴 해드려야 되는데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라서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씨 지지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재명 씨한테 또 약간 좋게 얘기하면 반대 쪽에 있는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얘기할까 고민이 커요. 그래서 요거는 오늘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 얘기를
이게 굉장히 화천대유가 되게 민감한 문제라서 네. 지금 오늘 민주당에서 보면은 뭐 이것 때문에 감옥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민주당에서도 막 나와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참 얘기하기가 참 껄끄러워서 저희 낮에 우리 정의원들 방송할 때 얘기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재명 씨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래서 편하게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정의원들 방송에서는 이런 얘기를 좀 편하게 하는 편인데 요즘에 이 얘기는 잘 못 꺼내겠어요. 이해 가시면 1번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맞죠, 그죠? 이 얘기 꺼내기가 이게 중립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할 텐데 되게 애매해요. 네. 좀 그래요. 요거는 좀 양해를 좀 해주세요. 네. 얘기를 조금 더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어떻게 표현을 하면 여러분들 뭐 보수건 진보를 보수 진보 떠나서 그죠? 네. 얘기를 잘 해드릴 수 있을지 생각을 좀 해볼게요. 네. 이게 굉장히 궁금해하실 텐데 제가 좀 더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네. 자, 준이 특강 해드려야죠, 그죠? 8시 50분이니까 지금부터 준이 특강을 좀 해드릴게요. 네. 네네. 자, 보세요. 손절 얘기입니다. 네. 준이 분들은 남으시고, 네. 주린이가 아니어도 남아 계세요. 이거는 좀 들으셔야 되는 얘기니까. 네. 어제 손절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얘기를 쭉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준이 특강의 주제는 뭐냐면 손절해야 되는 주식과 손절을 하면 안 되는 주식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평상시에는 여러분들한테 손절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손절을 하라 그럴 때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네. 손절을 해야 되는 주식이 있거든요. 그게 뭔지 개념을 쭉 한번 잡아드릴게요. 네. 어제 안 그래도 이제 한국 BNC하고 셀트리온 그거를 낮에 녹화를 떠가지고 저녁 이제 방송 끝나고 유튜브에 올렸는데 이게 마이크가 그게 그 녹화하는 프로그램에 마이크가 그게 안 돼가지고 소리가 안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다시 내려놨는데 그 부분을 오늘 다시 또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저녁 방송 때. 주제는 뭐냐면 손절해야 되는 주식과 안 해도 되는 주식 요거를 얘기해 보죠. 네. 손절이 요즘에 이렇게 증시가 폭락을 하고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손절하는 게 편하다. 이게 원칙이다. 이게 주식을 잘하는 거다.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리지 어제도 그랬지만 손절하고 싶으시면 손절하세요. 근데 손절하기 싫다. 여기서 손해보고 이렇게 끝나기 싫다 그러시면 제 얘기 잘 들으세요. 네. 제가 주식 한 20년 이상 했고 전문가도 10년 이상 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주식을 할 때 손절을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엄청나게 많이 해봤어요. 처음엔 해봤다니까요. 처음에 잠깐 그러다가 나중에는 안 했어요. 처음부터 손절하는 걸 싫어했는데 엄청나게 많이 했다는 게 뭐 하루에 뭐 12번씩 했다는 게 아니라 초반에는 뭐가 뭔지 모르니까 잘라낸 적이 많이 있었어요. 나중에 그게 너무 싫어하고 안 했는데 그렇게 손절하는 걸 싫어했어도 처음에는 손절을 자주 해봤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우리 회원들한테 잠깐 얘기했던 게 있었는데 아침에 있죠. 제가 한 종목에 저도 옛날에 막 갖다 비중이 실었던 적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할 때. 아침 9시 한 5분인가? 뭐 그때쯤에 한 4천만원 손실 보고 손절 때린 적도 있어요. 4천만원인가? 5천만원인가? 해보신 적 있어요? 네.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손절 때렸어요. 그날은 정신이 없더라고요. 내가 뭐 했는지. 네. 그러니까 손절을 이렇게 크게 해본 적도 있고요. 옛날에 신용 써가지고, 신용 질러가지고 아주 그냥 그 지옥 같은 삶을 살았던 적도 있어요. 손절 신용을 많이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지옥입니다. 신용 쓰지 마세요. 네, 지옥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네. 처음에는 달콤해요. 그렇게 달 수가 없어요. 네. 웬만한 꿀 같은 걸로도 그런 맛을 낼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달콤한데 조금만 더 써보세요. 지옥입니다. 네. 입에다가 모래를 넣고 다니는 기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제가 그거를 다 겪어봤다는 얘기예요. 손절을 해봤는데 그래서 아는 거예요. 손절했을 때 기분이 어떤지.
그리고 손절을 하고 나서 그 잃어버린 돈을 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써야 되는지, 그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그 고통이 뭔지 알기 때문에 손절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회원들한테도 손절을 잘 안 시키려고 애를 많이 써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겪어봤으니까, 얼마나 아픈지 아니까 그 얘기를 많이 해드렸던 거죠.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손절, 영어로 얘기하면 뭐 로스 컷. 로스 컷이 뭐예요? 손해를 덜 보기 위해서 손절한다는 뜻이죠. 로스, 손실, 컷, 자르다. 그게 뭐냐면 뭐 약손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손실을 보고 어느 정도 잘라준다. 그게 로스 컷이라고 하죠. 뭐 스탑 로스, 손실을 멈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로스 컷에 대해서 역사를 얘기해 드릴게요. 로스 컷이 왜 생겼냐면, 로스 컷이 뭔지 모른다. 1번 찍어보세요. 주니트 강의니까. 로스 컷, 스탑 로스 뭔지 모른다. 1번. 안다. 4번 찍어보세요. 그래도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아시는 분도 있죠? 네. 로스 컷이 뭐냐면, 요즘에 이제 컴퓨터로 하니까, 컴퓨터 그 HTS 있죠? 여기다가 이제 설정을 해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매수한 주식이 있어요. 5,000원짜리가 있는데, 자, 5,000원짜리가 지금 4,000원이 됐어요. 4,000원에 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손해를 보기 싫어요. 그래서 4,00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지금 4,100원에 있어요. 근데 4,000원이 깨지면 이건 끝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나 잠깐 쉬고 올 테니까 네가 보고 있다가, 그 컴퓨터한테 명령하는 겁니다. 나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쉬다 올 테니까 네가 보고 있다가 4,000원이 깨지거든 전량 매도해, 아니면 절반만 매도해, 이렇게 딱 명령을 해놓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 주문을 걸어놓는 것처럼, 보통 매도는 이제 수익 매도죠. 네. 어느 정도 올라오면 팔아라 이건데, 나 잠깐 어디 갔다 올 테니까 네가 보고 있다가 4,000원을 딱 깨는 순간 팔아버려, 이러면서 이렇게 명령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스 컷 이거죠. 뭐 반대말로 이제 익절, 뭐 수익 보고 자른다. 그건 이제 매도 주문 걸어놓으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이거를 로스 컷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왜 생겼는 줄 아세요? 네. 옛날에 대공황 있죠? 대공황. 저기 한 100년 좀 안 됐지만, 네. 미국 대공황 터졌을 때, 대공황이 여러분들 그 1920년대 후반에 터진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도 미국이 공황이 한 3-4번이 더 있었어요. 영종도 신공황 이런 거 말고요. 네. 가덕도 신공황 이런 공황 아니에요. 주인분들도 헷갈리실라. 네. 미국이 이제 경제 공황이 그 전에도 한 3-4번 더 있었어요. 제가 그 공부한 게 있는데 날짜를 지금 까먹었어요. 한참 공부할 때는 그 몇 년도까지 다 기억하고 있었는데 어디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여기서 이제 그걸 본 거죠. 그때 컴퓨터가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뭘 거기서 봤냐면, 고객들이 그때 똑같아요. 그때도 고객들이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산 거예요. 근데 주가가 순간적으로 급락하니까 고객이 빌려간 돈보다 더 손실이 나는 거예요. 그 이거를 팔아도 고객한테 돈을 떼이는 거예요. 증권사 입장에서. 뭔지 아시죠? 네. 고객이 1억 갖고 본인 돈 1억이 있는데 증권사에서 1억, 2억, 3억을 빌렸다고 칠게요. 그러면 증권사에 예를 들어서 3억을 빌려줬으면은 주가가 급락할 때 자기들 본전은 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확 하락하니까. 그래서 고객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증권사에서 잘라버린 거예요. 그게 로스컷이에요. 왜 자르냐면 본인들 돈 안 떼이려고. 그래서 생긴 게 로스컷이에요. 이해되셨으면 저 주린이분들 2번 찍어보세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생긴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로스컷이 개인 투자자들의 그 추가적인 손실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이걸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로스컷이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요? 증권사를 위해서. 이거 모르는 분들 되게 많아요. 돈 떼일까봐. 이거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저도 관련된 책을 많이 읽었는데 거기서 저도 보고 배운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자, 그리고 손절을 하면 누가 편하냐면 전문가가 편해요. 왜일까요?
이건 짧게만 얘기할게요. 전문가가 편하죠. 예를 들어서 자 추천했어요. 자 A라는 종목을 자 5,000원에서 사세요. 목표가 5만원. 아 세게 몰랐나요? 목표가 만원. 뭐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도 뭐 정해주죠. 저도 옛날에 다 했었어요.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제 얘기하는 겁니다. 매수가는 5,000원인데 목표가 만원 잡아주고 그다음 손절가 뭐 예를 들어서 뭐 4,000원 아니면 뭐 4,500원 잡아주겠죠. 자 근데 지금처럼 폭락이 나와서 안타깝게도 만원 못 가고 4,000원, 4,500원을 깼어요. 그러면 전문가가 되게 편합니다. 왜 편할까요?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주가 급락해서 안타깝게도 손절했어요. 그럼 그걸로 끝인 거예요.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나중에 회원이 그러니까 이제 무료 추천을 한 거예요. 무료 추천. 무료 추천을 했는데 나중에 누가 저번에 이거 샀는데 지금 3,900원이다. 이게 손실인데 좀 봐달라. 그럼 이 사람이 그러는 거죠. 자, 무료 추천이라고 그랬어요. 저번에 얘기해 드렸잖아요. 손절가. 좀 파셨어야지. 끝. 이건 끝이에요. 되게 편합니다. 무료 추천할 때 무료 리딩이나 그런 거 받아보시면 손절가 목표가를 주죠.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오히려 유료원들한테 목표가하고 손절가를 안 줘요. 손절할 주식을 뭐로 추천하며 목표가가 그죠? 네, 그때마다 바뀌는데 그걸 처음부터 얘기하면 나중에 회원들이 혼선이 와요. 무료 리딩 할 때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1차 매수가, 2차 매수가, 손절가 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죠? 그 환상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저희 유료원들한테 제가 추천할 때 어떻게 하냐면 목표가 안 줍니다. 왜 안 주는 줄 아세요? 손절가 안 주는 이유 방금 얘기했죠? 손절할 거를 뭐로 추천해요? 아예 안 줘요. 그럼 목표가는 왜 얘기 안 해줄까요? 예를 들어서 5,000원에서 샀어요. 처음부터 목표가 만원을 잡죠? 근데 지금처럼 시장이 약간 안 좋아서 8,000원 정도에서 팔아야 될 때가 있어요. 마지막에 1번 찍어보세요. 막 폭락하고 막 그러니까 만원은 도저히 안 되겠고 8,000원에서 팔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럼 8,000원에서 매도 사인 내죠? 그러면 항의가 들어옵니다. 당신 말이 틀리지 않냐고. 왜 뭐 바꾸냐고. 그러면서 안 파는 사람이 나와요.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 저항하던 그런 이제 레지스탕스 아니면 그 일제시대 때 그죠 독립운동하시던 그런 분들처럼 저항군이 나와요. 만원 불러놓고 왜 8,000원을 파냐고 항의를 합니다. 피곤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안 팔아요. 또 만원까지 가져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리딩이 안 돼요. 이게 리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을 회전시켜 주는 거거든요. 만원이건 8,000원이건 9,000원이건 11,000원이건 11,100원이건 팔아가지고 다음 종목 가서 또 수익을 내야 되는데 여기서 저항을 하는 거예요. 전문가하고 싸웁니다. 왜 만원 얘기하더니 8,000원에 파냐고. 근데 반대로 만원 얘기했는데 15,000원에서 팔 수도 있잖아요. 그분은 또 만원에서 팔아요. 나중에 또 삐져요. 만원 얘기해놓고 왜 15,000원에서 파냐고. 환장하는 거예요. 얘기를 다 해줘도 이게 외통수인 분들이 있어요. 고집불통인 분들. 주식은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목표가를 안 줍니다. 차라리 안 알려주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아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리딩을 했는데 해보니까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목표가를 안 드립니다. 이게 훨씬 편합니다. 대신에 그분들하고 싸우는 시간에 종목 하나를 더 분석을 해서 좋은 종목을 뽑는 게 낫더라고요. 고집 부리는 분들이 있어요. 안 팔아요. 나중에 이제 그거 떨어지면은 전문가 원망해요. 회원하고 왜 싸워요? 그죠? 네. 저는 목표가를 안 드린다고. 그래서 근데 이제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손절을 하면은 손절가를 주면 증권사도 편하고 전문가도 편해요. 이해되시죠? 네. 손절가를 딱 건드리는 순간 책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료 추천은 거기서 주는 목표가와 손절가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저도 옛날에 10년 전에는 무료 추천했었고요. 손절가, 목표가 다 줬어요. 전문가 첨예할 때는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저도 똑같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렇게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네. 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있어요. 손절을 하면 편한 사람이 누구냐면 겁쟁이입니다. 증권사 전문가에 이어서 겁쟁이들도 편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겁나서 손절해 놓고 핑계대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라고. 로스컷 이러면서 추가 손실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책이다. 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본인이 도마뱀입니까? 꼬리 끊고 도망가듯이. 도마뱀이 그러죠. 꼬리 끊고 도망가잖아요. 도마뱀이냐고요. 손절을 하면 더 있긴 한데 정리해 드릴게요. 증권사가 제일 편해요. 왜냐하면 돈도 안 떼이고요. 그리고 손절을 시켰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신용이 무너졌기 때문에 잃어버린 돈을 찾으려고 또 무리하게 매매를 합니다. 신용까지 써서. 증권사는 신용이자 그리고 수수료 엄청나게 생기겠죠. 그래서 자꾸 손절시키는 거예요. 매매를 많이 하게 되니까. 전문가도 편하죠. 그 다음에 겁쟁이들도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겁내서 판 거를 부끄러우니까 얘기하기가 그런데 핑계 변명 되게 좋거든요. 너무 대놓고 얘기했나요? 근데 어제 이어서 오늘이 2탄이라서 오늘까지만 이 손절 얘기는 오늘까지만 할 거예요. 겁내서 팔아놓고 핑계 변명 내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물론 다 손절한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손절해야 된다고 손절하기 잘한 거라고 빠락빠락 우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영상 남기면 분명히 유튜브에 싫어요와 악성 댓글이 엄청나게 달릴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걸 내가 건드렸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라도 손절하지 마시라고.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세요. 네. 이해되셨죠? 네. 이런 얘기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대놓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절을 시키면 전문가가 진짜 편해요. 왜냐하면 다음 종목으로 이제 분위기를 전환하면 되니까. 근데 손절을 왜 안 시키는 줄 아세요? 처음부터 손절할 주식을 사지도 않았고, 그리고 저희 방 얘기입니다. 그리고 손절하라고 했을 때 회원들이 되게 힘들어합니다. 저희 방도 1년에 한두 번 부득이한 경우에 손절할 수도 있어요. 부득이한 경우에 그런 이제 사례들을 그럴 수 있어요.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이걸 잘라가지고 다른 걸로 이제 교체할 수도 있어요. 손절 안 하지만 1년에 한두 번 그렇게 할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모든 종목을 다 그렇게 하냐고. 손절하라고 하면 대부분의 개인들은 손절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제가 아까 제일 처음 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손절을 저도 좀 해봤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 그래서 회원들한테 손절을 안 시킵니다. 내가 해봐서 싫었는데 그걸 대체가 왜 시킵니까? 제가 해봤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걸 왜 시키냐고요. 실제로 그 개인 투자자들은요, 손절 시켰을 때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그 힘든 거 자꾸 하지 마세요. 손절을 그냥 막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손절을 해야 되는 종목과 안 해도 되는 종목을 얘기를 쭉 해드릴 건데, 안 해도 되는 종목은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두 개만 얘기할 거고요. 손절을 과감하게 해야 되는 그런 유형들은 여러 개를 얘기할 거예요. 사례별로 얘기를 할 테니까 참고해서 이렇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자, 볼까요? 이게 이제 한국 BNC를 보여드릴 건데, 어제 영상을 낮에 남겼었어요. 그래서 밤에 이제 유튜브에 올려드렸는데, 이게 그 마이크가 녹음이 안 돼가지고 오늘 다시 해드리려고 꺼내놨어요. 지난번에 저녁 방송할 때 그 한국 BNC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중요한 거라서 얘기를 쭉 해드릴게요. 이게 그 캐리 소프트랑 거의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기법 강의도 할 겸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차트 잘 보이시면 1번 찍어주시고 지금부터 귀 쫑긋 세우시고 집중해서 들으세요. 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종목 얘기하는 거는 다 하나하나씩 따로따로 녹화를 해서 제가 유튜브에 또 올릴 거니까 나중에 궁금하시면 개별적으로 보실 수 있게 그렇게 해놓을게요. 네. 네. 특히 여기 유튜브에서 들으신 분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자, 한국 BNC가 여기서부터 급등을 했죠, 그죠? 네.
저점이 급등전의 저점이 7,300원이었고요. 여기 고점은 7,500원이었대요. 그러니까 7,000원에서 7만원까지 왔으니까 대충 그냥 10배 급등한 주식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아, 참, 이 얘기를 어제 낮에 우리 정의원들한테 했던 얘기인데,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더 들으세요. 그리고, 한국 BNC가 이제 쭉 급등을 했는데, 자, 손절을 해야 되는 주식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요.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됐을 때는요.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된 그 초기에는 1%건, 2%건, 3%건, 5%건 손해보고 잘라내는 게 그게 상책이에요. 손절을 해야 되는 자리 첫 번째가 뭐라고요?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됐을 때 그 초기에 싹 잘라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고생을 해야 되거든요. 자, 10배 올라왔죠? 10배 올라왔는데 7월 달부터 이게 10배나 급등한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 치료제 이슈 때문에 이게 올라온 거예요. 코로나 치료제 그 후보 물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였냐면 7월 달이죠. 7월 초에 안트로키노놀이라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 물질이 있대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사실 이게 5월 달부터 이제 뉴스가 나왔던 건데 7월 달에 본격적으로 이제 거래를 터뜨리면서 급등합니다. 이 차트는 뭐냐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올라간 게 아니라 거래가 감소하면서 올라간 케이스예요.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올라갔어요. 근데 7월 달에 급등을 해서 8월 달에 급락이 나올 때도 이건 안 떨어졌죠. 그렇죠. 9월 달에 증시가 폭락할 때도 이거는 거꾸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굉장히 강했죠, 그죠? 근데 이게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딱 재료 그거 하나예요. 안트로키노놀이라는 그 하나 가지고 계속 올라갑니다. 미국 FDA가 아니라 대만 FDA에 이 안트로키노놀에 이거를 임상 아니 긴급 사용 승인 신청 이런 걸 했다. 긴급 사용 승인 획득이죠, 그때는. 그런 걸로 이제 재료를 삼아서 계속 올라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코로나 관련주 끝물에 올라온 거예요. 끝물에. 아무튼 이제 그 하나 가지고 계속 울고 먹습니다. 녹차로 따지면 그 티백 녹차 있죠? 티백 녹차를 한 20번 이상 우려 먹었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면 거의 쓴맛 날 텐데 계속 우립니다. 대단하죠, 그죠? 10배나 우렸어요. 그러더니 최근에, 그죠? 네. 갑자기 음봉을 딱 맞아요. 자, 여기서는 이거를 샀어도 안 됐고 손절을 하는 게 맞았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급락을 하죠. 급락했는데 뭐예요? 하한가 갔다가 마이너스 30% 보이시죠? 저가에 보면 마이너스 30이라고 되어 있죠. 하한가 갔다가 마이너스 19.9%로 끝납니다. 급락했죠. 그러면 이 종목을 여기서 매수한 분들이나 여기서 산 사람도 있고 여기서 산 사람도 있겠죠. 이 정도면은 여기서 산 사람들도 있어요. 안 팔고 들고 있는 사람들, 나중에 추가 매수하는 사람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마이너스 16%까지도 급락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 첫날은 그냥 몰라서 그랬다라고 칠게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는 이거를 사면 안 돼요. 아니면 잘라내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분도 있겠죠. 여기에서 매수했는데 4만원이에요. 근데 7만원까지 갔어요. 얼마 수익이죠? 4728. 대충 한 70% 수익이에요. 수익이 많이 났겠죠, 그죠? 근데 급락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수익 난 게 다 사라졌겠죠? 그래도 이 자리에서는 이걸 팔았었어야 돼요.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았다면 캐리소프트에서 그렇게 안 당했을 거예요. 이게 캐리소프트랑 똑같은 유형이거든요. 뭐냐면 주가가 장대 음봉을 치면서 급락할 때 거래가 터지면서 급락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돈은 딱 감고 잘라내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이런 식으로 급락하면 낙폭했다는 반등을 노리고 단기 매매하러 들어온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낙폭과대했다는 반등이 나오는 걸 기대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 낙폭했다는 반등 매매 기법의 핵심 원리가 뭐냐면 처음에 급락을 하죠. 그 다음에는 자꾸 이 음봉이 작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첫날 예를 들어서 이만큼 급락을 했다. 그럼 그 다음날은 이런 식으로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기서 이런 양봉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오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캔들 길이가 작아진다는 거는 그만큼 거래가 덜 됐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캔들도 작아지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20% 떨어졌다가 그 다음날 한 10% 떨어지고 그 다음날은 5%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반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는 당연히 세 번째 캔들이 제일 적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보세요. 이게 낙폭에 따른 반등, 이게 기본 원리예요. 이 여기에서 벗어나면 이제 거기에서 큰 이상한 일이 이제 개인들이 이제 납득이 안 가는 게 나와요. 여기서 벗어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물리에서 얘기하는 중력의 1법칙, 2법칙 뭐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사고가 터져요. 어떤 사고가 터지느냐? 거래가 감소하면서 캔들 길이가 작아져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거꾸로 그게 아니라 캔들 길이가 이렇게 길어지면서 떨어진다. 처음에 이만했어요. 이런 식으로 확 떨어져요. 잡지 마세요 이거. 이런 거 잡으시면 큰일 나요. 아파트 저기 20층에서 누가 칼을 하나 던졌어요. 칼을. 근데 그 칼을 맨손으로 받으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죠? 네. 이렇게 예를 들어야 다시는 안 사실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사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손이 멀쩡하겠어요? 손도 그렇고 완전히 뭐 그쵸? 네. 이런 거 사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 드렸죠? 캔들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캔들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겠죠. 자, 이런 거 사면 돼요? 안 돼요? 된다 1번, 안 된다 4번. 자, 주인분들 찍어보세요. 이런 거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네. 이런 거 사면 엄마한테 혼나겠죠, 그죠? 주린이들이시니까. 네. 그죠?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대답은 그렇게 하시는데 왜 카카오는 그렇게 사시냐 이거예요. 카카오가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졌어요? 거래를 터트리면서 떨어졌잖아요. 캔들은 좀 작아지긴 했지만 계속 거래를 터트리면서 떨어지죠. 그러니까 안 멈추고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바로 5번 찍어보세요. 거래가 터지면서 계속 떨어지니까 하락이 안 멈추는 거예요. 멈춰야 되는데 멈추질 않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떨어질 때 캔들 작아지면서 거래가 감소하니까 반등 나오잖아요. 조금이라도. 근데 거래가 터지면서 떨어지니 정신없는 거예요. 팍팍 그러면서. 이걸 왜 사냐고요. 카카오 사신 분들 지금 후회되시죠? 내가 왜 이랬을까? 왜 그렇긴요. 카카오 안 망한다고 사신 거 아니에요? 자, 카카오 얘기는 뒤에서 또 해드릴게요. 아니 지금 같이 해버리죠. 카카오 안 망할까봐 사신 거잖아요. 맞죠? 설마 망하겠어? 그렇죠. 카카오가 쉽게 망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독점 기업이 돼버렸으니까요. 그죠?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카카오가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앞으로 그것 때문에 안 팔아요. 카카오 왜 샀는데 여기서? 낙폭에 따른 반등 누르고 사신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샀고 매수한 이유가 뭐냐면 카카오 안 망할 거니까 샀단 말이에요. 네이버도 똑같아요. 안 망할 거니까. 네, 쉽게 안 망할 거예요. 독점 기업이니까. 또 두 번 얘기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반등이 잘 안 나올 겁니다. 카카오하고 네이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괜찮아요. 저는 이거 여윳돈이기 때문에 길게 가져갈 수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신 분 치고 길게 가져가는 분들을 못 봤습니다. 그 얘기를 강하게 하신 분일수록 더 빨리 파시더라고요. 왜 그런 거 있죠? 나는 절대 결혼 안 할 거야. 제 친구 중에서 절대 결혼을 안 할 거라고 한 친구가 결혼을 가장 빨리 했고요. 결혼을 한 3번 정도 하더라고요. 네. 절대 안 한다 그랬거든요. 네. 친구들 중에서 제일 먼저 했어요. 네. 결혼을 왜 이렇게 자주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주 하더라고요. 네. 웃으시라고. 아, 싫어해요. 네. 같이 20살에 군대 간 친구 있는데 휴가 나왔는데 몰랐어요. 애를 안고 있더라고요. 조카인 줄 알았더니 자기 애래요. 네. 네. 그런 친구도 하나 있었어요.
결혼 안 한다 그러더니 네. 뭘 그렇게 빨리 가는지 네.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절대 안 팔 거라고 하시는 분들이 제일 빨리 팝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국 BNC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그날 여기에서 얘기했었죠. 여기서 네, 이런 거 사는 거 아니라고. 자, 거래량 보세요. 거래가 전날 대비 터졌죠. 전날 하한가 갔다 왔는데 원래 상한가 갔다 오거나 하한가 갔다 오면 거래 되게 많이 터지거든요. 근데 이날은 안 터졌어요. 왜 그랬겠어요? 갑자기 갔겠죠. 순간적으로 끝날 때쯤에. 네. 근데 그 다음 날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거래가 많이 들었죠. 이러면 그 다음 날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면 안 돼요. 왜냐면 추하락 나와요. 자, 끝났겠죠? 하한가 근처에서 끝났어요. 자, 근데 거래량이 어때요? 더 많죠. 여기에서 개인들이 많이 삽니다. 왜냐하면 단기, 즉 낙폭에 따른 반등을 노리는 단기 매매하려고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7만원짜리가 3, 4일 만에 3만원을 깼으니까 이거는 반토막 이상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개인들이 그래요. 여기서 무조건 반등 나온다. 흰용 밑에 몰빵을 치면서 혼자 망하면 되는데 친구, 어머니, 아버지, 뭐 동생 뭐 다 데리고 와요. 이거 무조건 간다고. 사야 된다.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하면서 들어오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대량 거래가 안 터졌다. 왜냐하면 보라고. 여기에 비하면 거래가 얼마 안 터졌기 때문에 사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하나 있어서 제가 되게 뭐라고 했어요. 잘 들으세요. 이게 핵심이니까요. 요 정도 있죠? 두 번째. 여기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괜찮다고 그래요. 왜냐면 거래가 여기에 비하면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대량 거래가 안 터졌기 때문에 세력이 안 나간 거다. 그 매매 기법이 언제 바뀌었는데요? 5년 전, 7년 전에 바뀌었거든요. 물론 요즘에 고점에서 대량 거래 터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량 거래를 상승 초반에 터뜨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뭐냐면 경험이 짧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량 거래 터져야 끝났다고요? 그거는 이명박 대통령 때 하는 얘기. 이명박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거 안 맞았거든요. 잘. 언제 거 갖고 와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괜찮다고 그래요. 사도 된다고. 샀죠? 그 다음날 보니까 또 한 30% 급락하는 거예요. 근데 7만원에서 이제 여기 3만원까지 깼으니까 얼마나 싸 보이겠어요. 그죠? 이건 무조건 올라간대요. 거래도 여기에 비하면 아직 현저히 적대요. 세력이 나간 게 아니래요. 심지어 세력이 들어왔대요. 근데 아까 제가 알려드린 원리가 뭐예요? 캔들 길이가 작아지면서 거래량이 줄어야 되는데 캔들 길이는 점점 더 커지면서 거래가 늘어나죠? 그러면 그 다음날 하나 더 맞아요. 제가 한번 여기서 얘기했을 거예요. 무방에서 이런 건 사는 거 아니라고. 기억나시는 분들 1번 찍어보세요. 기억나시죠? 이런 거 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날 또 떨어지잖아요. 맞추죠, 그죠? 네. 옛날에 전문가 처음 했을 때 낙폭에 따른 반등 그 단기 매매를 되게 많이 했어요. 회원들한테. 이거 전문이에요. 전문이라니까 이런 거. 근데 그 다음날 어때요? 거래가 더 많이 터졌어요. 거래 더 많이 터지면서 거의 하한가 갔다가 이제 꼬리 감고 올라왔죠, 그죠? 네. 자, 이거는 사면 될까요? 그냥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말고도 좋은 게 많은데 굳이 이걸 들어가가지고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시겠다고 이걸 가지고 매매하시냐 이거예요. 이거 말고도 좋은 거 많아요. 왜냐면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 있죠? 주가가 신고가가 나는데 여기 대비 10배 이상 10배 가까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거래 없이 천천히, 그죠? 괴롭히는 거 없이 여기 끝을 잘 보시라니까. 급락하기 전에 잘 보시면 이게 포인트예요. 급락하기 한 일주일 전에 2주일 전에 신고가를 내는데 잘 보세요. 무슨 저기 순풍에 그 뭐예요, 연 날아가듯이, 그죠? 천천히 그냥 들고만 있어도 그냥 구름 위를 걷는 것 같고. 네. 너무 잘해주잖아요. 여태까지 여러분들 수익 내신 종목도 잘 생각해보세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근데 너무 잘해주잖아요. 2주 이상. 그럼 의심해 보셔야 돼요. 조정도. 그 전에 딱히 조정도 없고, 큰 조정도 없고요. 올라갈 때 보니까 매일 5%. 이건 뭐야?
14%, 그 다음 날은 6%, 4%, 3%, 그죠? 네, 2%. 왜 이렇게 힘이 없지? 그랬는데 25%, 그죠? 네. 그 다음 날도 마이너스 살짝 갔긴 했지만 플러스로 끝나고 너무 편했겠죠.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실수를 해요. 여기에서 매수했던 사람이 수익 난 걸 챙겨야 되는데 더 삽니다. 그리고 이거를 리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부추겼겠죠. 괜찮다. 이럴 때 비중을 실어주는 거다. 이런 거 팔면 안 된다. 이거 팔면 배신자다. 막 이래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나죠. 폭락했죠? 그럼 뭐예요? 이거는 최대한 빨리 잘라내는 게 맞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은 너무 늦어버린 거죠. 초반에 이런 건 그냥 인정하고 수익이건 손실이건 정리하는 게 맞은 거예요. 저희 회원 중에 캐리 소프트를 갖고 들어온 분들이 많아요. 저 추천한 적이 없지만. 근데 캐리 소프트 요 자리에서 실수로 사신 분이 있었어요. 본인께서 혼자. 근데 바로 급락하니까 거기서 확 잘라버리시더라고요. 손해를 크게 보셨는데 그랬어요. 잘하셨다고. 두 번 다시 이런 거 안 해야 되겠다고. 그랬다니까. 잘하셨다고. 그냥 비싼 수업료 내셨다고 생각하고 두 번 다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은 나중에 돈 많이 버세요. 왜냐면 손절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본인 잘못을 깔끔하게 인정하시더라고요. 내가 실수했다 그러면서 인정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캐리소프트 이 자리에서 여기서 그냥 바로 이날 사신 분이에요. 여자분도 그랬고 남자분 한 명, 여자분 한 명이 그랬는데 여기 사신 분이 그날 바로 잘라버리더라고요.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시고. 여기서 사신 분도 있었는데 다 반납하고 파신 분도 있었어요. 그분들은 지금 그나마 좀 낫겠죠, 그죠? 이게 캐리소프트가 여기서 그랬어요. 여기서 영상 올렸거든요. 이거 사지 말라 그랬어요. 왜 사지 말라고 했냐면 보세요. 거래가 늘어나면서 떨어지잖아요. 잡지 말라 그랬어요. 물타기도 하지 말라고. 물타기 하면 더 피곤해질 거다. 하지 마셔라 그랬었어요. 제 말이 맞았죠? 그리고 똑같아요. 급등하기 전에 일주일 보세요. 일주일, 2주. 편안하죠? 천천히 올라가세요. 그 앞에를 보세요. 큰 조정이 없죠. 세상에 밑에서 네? 밑에가 4,000원짜리가 네? 4,000원짜리가 무려 25,000원까지, 그러니까 대충 한 5배 급등했는데 조정을 딱 한 달 받았어요. 횡보 조정. 거래도 없고 크게 급등락도 없었죠. 근데 갑자기 신고가가 또 나요. 그러면 10중 팔고 이거 사기예요. 왜냐면 충분한 조정을 안 받고 가잖아요. 그러면 얼마 못 가서 쓰러져요. 그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폭락 나오고 여태까지 못 일어나는 거예요. 캐리소프트는 제가 관심이 없던 종목이었는데 여기서 바로 이제 그때 유튜브에 올려서 이거 잡지 말라고. 이거 보고서 제 마음으로 들어오신 분들 많아요. 이거 2탄이 한국 BNC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캐리소프트죠. 올라간 주기하고 상승률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이게 4,000원부터 38,000원까지 왔으니까 10배가 조금 안 되죠. 예, 9배 잡으면 되겠네요. 9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배, 10배 조금 안 되니까. 근데 아까 누구예요? 한국 BNC도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배가 조금 안 돼요. 9배예요. 똑같잖아요. 뭐가 다른데요? 차트 모양이 올라올 때 어떻게 올라가느냐, 기간의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다 되셨으면 자 7번 찍어주세요. 네. 아이고 요거 하나 얘기하는데 또 벌써 시간도 이만큼 썼네요. 이해되셨죠? 네. 이런 거는 빨리 잘라내는 게 상책이에요. 안 사는 게 제일 좋고, 수익 났으면 빨리 챙기는 거고, 네. 실수했다 그러면 빨리 잘라내는 게 상책이라니까요. 이해되셨죠? 네. 자, 요거 손절해야 되는 주식 첫 번째 유형이 이거예요. 자, 요건 여기까지 하고,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이거 얘기하려고 준비한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거든요. 9개인데 지금 이제 하나 있네요. 네, 이제 하나 있어요. 이제. 네. 이거 언제 다 하죠? 네. 오늘 최대한 지금 여기 한두 개만 더 하고요. 나머지는 내일로 넘어갈게요. 네. 오늘도 다 안 끝나겠네요.
나름대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많이 했어요. 자, 손절해야 되는 주식 첫 번째 유형은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됐을 때 그때 잘라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거 비싼 거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때 비상교육이죠. 이거하고 아시아경제. 자, 여기서 특히 여기서 그랬죠. 아시아경제 이때 그랬죠. 요 자리에서 사지 마시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렇게 떨어지다가 시간에 의해서 상한가 난다 그래요. 이때 그 전날 그랬어요. 저 같으면 아침에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던져버린다고. 이렇게 정확히 맞았죠? 여기에서 그 맞췄다는 걸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왜 그랬겠어요? 손해 보더라도 팔라 그랬잖아요. 손해 보더라도 파셔라. 아시아경제 그리고 비상교육도 그랬어요. 팔으라고. 추천한 적은 없어요. 근데 설령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팔라 그랬어요. 나중에 이렇게 끌려다닐 게 뭐 이제 훤하거든요. 이게. 이미 고점을 찍고 본격적인 조정을 시작한 거였기 때문에 본격적인 조정을 시작했을 때 반등이 한번 살짝 나와줄 때가 있어요. 그때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카트. 냉정하게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질질 끌려다녀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던 게 뭐였냐면 아시아경제도 똑같아요. 나중에 여기까지 떨어졌죠? 자, 여기서 이제 뭐라 그랬냐면 손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맨날 손절하지 마라, 손절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얘기한다니까요. 이런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씩 안티로 붙어갖고 이상한 소리예요. 네. 여기서는 네, 손절하라 그랬어요. 추천한 적 없어요. 저희는 아시아경제 여기서 추천했어요. 다 팔고 나중에 이제 들어와서 막 하시길래 얘기해 드렸던 거죠. 근데 이제 아시아경제를 들고 들어온 회원들이 있었어요. 여기까지 끌려 내려왔겠죠. 여기서 샀으면 6,500원, 여기는 대충 3,500원쯤입니다. 3,000원이 날라갔죠. 반토막은 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마이너스 40%까지 떨어진 거죠. 이 정도가 되면 개인들이 되게 힘들어하세요. 죽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보기도 싫고 막 그래요. 여기서 막 회원들이 그래요. 처음에는 사람 마음이 그래요. 요렇게 떨어지죠. 처음에 약간 불안해합니다. 반등 나오면 욕심을 내요. 왜냐하면 크게 수익이 아니니까 더 비싸게 팔려고 그래요. 그래서 못 팔고 끌려 내려오죠. 처음에 또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뭐 하냐면 추가 매수 가능하냐고 물어봐요. 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면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되는데 그걸 왜 사요? 갖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이거 더 사면 더 문제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아무튼 개인들은 더 사고 싶어서 추가 매수를 물어봅니다. 물타기도 되냐고. 전 절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정도까지 떨어지죠? 여기서 이분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똑같은 한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서 매수한 사람은 팔라고 하면 절대 안 팝니다. 반등 나올 때 팔라고 하면 절대 안 팝니다. 왜냐하면 이걸 보고 들어갔거든요. 이거 먹으려고. 자, 이렇게 떨어지죠? 여기서는 물타기를 물어봅니다. 이렇게 떨어지죠? 그때부터 말수가 줄어듭니다. 힘든 거예요. 이 정도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손절해도 되냐고. 여기는 7월달이고 여기는 8월달. 불과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처음엔 가지야 그러다가 욕심냈다가 물타기 생각했다가 말이 줄어들더니 손절을 하려고 그래요. 이해되세요? 막 찔리시죠? 내 얘기인데? 네. 맞아요. 여기서 벗어나셔야지 이제 돈이 벌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손절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미 늦었잖아요. 이 정도 떨어지면 반등 나오거든요. 반등 나올 때 잘라내는 거예요. 반등 나올 때 본전 생각하지 말고 손실을 최대한 줄여서 탈출하는 거예요. 8월달하고 8월달에 들어온 회원들한테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대부분 이제 이런 걸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반등 나올 때 잘라내셔라. 그리고 거기서 꼭 이 얘기를 했습니다. 본전 차일 생각하지 마셔라. 종목마다 약간 달랐겠지만 이런 이유로 갖고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항상 똑같이 얘기했어요. 본전에서 팔 생각하지 마시고 손실이 예를 들어서 40%까지 손실 났었다. 근데 그게 20%, 10%대 아니면 한 자릿수로 딱 줄어드는 순간 분할 매도하면서 잘라내라 그랬어요. 한 번에 다 팔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손절하셔라. 그랬어요. 왜 그랬겠어요? 손절하지 말라는 사람이 손절하라고 할 때는 왜 그랬겠어요? 본전 안 올 가능성이 99%니까. 가끔 본전 오는 경우가 있어요.
100번 중에 한두 번. 그건 뭐냐면 거기서 재료가 붙어가고 세게 올라온 거예요. 저도 다 그렇게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그렇게 안 와요. 왜냐하면 개인들의 평단가는 어디냐면 여기에요. 그리고 물타기 하신 분들 평단가는 여기거든요. 여기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쯤에 21선이 지나가요. 물타기 안 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산 사람은 여기겠죠. 21선 위에가 매수가고 물타기를 나중에 했으면 이 정도가 매수가라고 해요. 그럼 뭐예요? 물타기 안 했으면 21선 위, 물타기 했으면 21선 약간 아래거나 그 밑에예요. 이평선 넣어서 보여드릴까요? 실제 지나가나 안 지나가나? 네. 지나가죠 여기? 물타기 안 했으면 여기, 물타기 했으면 여기예요.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보세요. 쉽죠? 여기에요. 둘 중 하나래요. 그냥 생각해보세요. 매물대가 어디서부터 있겠어요? 주가가 과도하게 급락하면 뭐가 나와요? 자율 반등이 나와요. 자율주행차가 아니고 자율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제 우리 이순재 선생님 말씀처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알아서 올라오는 게 자율 반등이에요. 잊지 마세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올라와요. 근데 어디까지 올라올까요? 쉬워요. 개인들이 물린 자리 그 밑에까지 올라와요. 즉 여러분들이 물린 그 매수가 바로 밑에까지 올라와요. 그리고 거기에서 막 공방전을 펼치다가 하고 떨어져요. 그리고 쫙 밑으로 다시 가요. 손실이 30%, 40% 이상 났었는데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6,500원에 사신 분이 있고, 자, 물타기 하신 분은 5,500원쯤에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근데 어디까지 왔어요? 5,300원까지 온 건가요? 네. 그러면 5,500원에 샀던 사람은 거의 본전이죠. 팔았어야죠. 예? 손해가 30% 이상 났었는데. 그쵸? 네네. 그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6,500원이죠? 손해가 이제 20% 이하로 줄어들었죠? 그럼 팔았어야죠. 또 끌려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위주로 하시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또 끌려다니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면 3번 찍어주세요. 네. 그레이트 라이프님, 네. 한국 BNC는 오늘 처음 얘기한 건데요. 네네. 그리고 요 뒤에 바이넥스, 프리시전 바이오, 유니슨, 파맵신, 코이즈, 또 뭐 있어요? KNJ 여러 개 준비해놨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걸 다 못하겠네요. 네. 맞아요. 여기 아시아경제 이런 종목들은 제가 앞에서 얘기를 많이 했었죠. 네. 이거는 준비한 게 아닌데 지나가다 보여가지고 앞에서 얘기를 많이 했던 거니까 한 번 더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해 놓은 게 바이넥스인데 바이넥스는 일단은 패스하고 잠깐만요. 정리하고 가죠. 원익 큐브나 이런 것들은 뭐냐면 반등 시 잘라내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기억하시죠? 본전에서 팔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잘라내라. 그리고 그 얘기했던 게 덕성이죠. 덕성을 실제 우리 회원 중에 들어오신 분이 여기서 잘라내신 분이 있어요. 그분 매수가가 여기였을걸요? 근데 여기서 잘라내셨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손해보고 파셨는데 잘하셨다고. 팔고 나서 그러시더라고요. 속이 다 시원하다고. 손해보고 파셨어요. 근데 지금 들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이럴 때는 손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잘못했잖아요. 왜 7월달하고 8월달에 반등 나올 때 잘라내라고 했는지 정확하게 이해되셨죠? 네. 이럴 때는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조정이 시작된 후에 반등이 세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반등을 이용해서 잘못된 종목은 잘라내는 거죠. 본전에서 팔 생각하지 말고 손실을 최소한 줄여서 팔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세 번째가 뭐냐면 잠깐만요. 9시 40분이 다 됐네요. 이제 또 10시에 또 무슨 일이 있는데 뭐 프리시전 바이오, 유니슨, 파맵신, 코이즈, 네, KNJ 이 정도. 바이넥스는 빼고 KPS 준비한 게 요거거든요. 요거 내일 하죠. 어차피 금요일날 또 주니 특강 해야 되는데 내일 하는 게 낫겠는데요. 그죠? 내일은 이제 사전 설명 없이 바로 종목 얘기로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시면 자 7번 찍어주시고 마무리 짓죠. 네네. 이렇게 할까요? 그죠? 네. 셀트리온도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어제 얘기를 해놨는데 그 녹화가 마이크가 그게 안 켜지는 바람에 하나 날렸어요. 셀트리온도 좀 아셔야 되는데 저기 사늘버사만이 혹시 저 아는 분인가요? 네. 옛날에 옛날 제 회원 중에 한 분이 똑같은 필명이 있었는데 맞으면 저한테 연락 한번 주세요. 옛날 회원이시면 알 것 같은데 네. 맞으면 연락 주세요. 네. 맞구나. 아, 예, 아유, 어서 오세요. 네. 예, 어서 오세요. 한 5년 넘은 것 같은데요, 그죠? 아, 예. 어서 오세요. 네. 시간 될 때 연락 한번 주세요. 네. 옛날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에요. 네. 옛날부터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라서 네. 혹시나 싶어서 유튜브 쪽에서 지금 글을 치시길래 한번 여쭤봤어요. 네. 개인적으로 아는 분입니다. 네. 자, 그래요. 그래서 손절을 해야 되는 주식과 지금 안 해야 되는 주식을 얘기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또 시간이 부족하네요. 내일 또 후반부에 오늘처럼 또 해드릴 테니까 내일은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손절 얘기 이런 얘기 이제 사전 설명 다 했으니까 내일은 바로 들어가서 얘기를 해드리죠. 자,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아까 이제 제가 방송 시작할 때 유럽 증시가 급등하고 있었거든요. 잠깐만요. 보시죠. 보시면 자, 지금 유럽 증시 보이시죠? 잠깐만요. 공짜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광고가 너무 많아요. 네. 광고 빼고 네. 지표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유럽 실시간 증시거든요. 여기 보시면 독일 증시 1.4% 그죠? 네. 보이시죠? 영국, 프랑스, 유로스톡스 50 다 급등하고 있죠, 그죠? 네.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 급등하고 있으니까 미국 증시도 오늘 잘만 마무리해주면 내일도 추가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무튼 고생들 많이 하셨고 내일 지수가 오르든 떨어지든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내일 금요일이죠. 네, 뭐 저기 무리하지 마시고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방송창 제목에 분노의 반등이 나왔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아침에 9시 시작하자마자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 해드렸어요. 저는 항상 목적이 그거예요. 회원들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침에 요걸 보여드렸어요. 내일 아침에 활용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 잘 보이시면 1번 찍어주시고요. 네. 잘 보이시죠? 네, 요거 듣고 나가세요. 네. 내일 아침에 시작하면은 각각 이제 HTS 이런 게 있을 거예요. 현재 등락 현황. 그래서 코스피에서 몇 종목이 급등하고 있고 몇 종목이 상승하고 있고 하락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침에 내일 한번 보시면 돼요. 오늘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라이브 정의원들한테 방송할 때 이걸 보여드렸어요. 뭐라 그랬냐면 이런 거였죠. 코스피 이거 아침이랑 끝날 때랑 거의 똑같았어요. 네. 상승하고 있는 거는 800개고 하락하고 있는 건 80개, 즉 10분의 1 정도다. 아침부터 이런 식으로 가면 오늘은 계속 이 급등세가 유지가 될 거다. 반등 나오는 게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침에 또 오늘 폭락 나올까봐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안하게 있으시라고 했어요. 9시 시작하자마자 이거 보자마자 바로 얘기했어요. 회원들 마음 좀 편안하게 들려고.
근데 이게 맞죠, 그죠? 네. 야, 주식을 좀 오래 하면 이런 걸 알게 돼요. 제가 뭐 잘났다는 게 아니라 주식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이거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런 거죠. 네. 코스닥도 그랬어요. 네. 하락하고 있는 게 100개도 안 되고 상승하고 있는 게 1200, 그때 1200개였던 것 같아요, 아침에. 네. 그날 때 1300개로 끝났는데 아무튼 10배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상승하고 있다. 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 상태 유지하면서 끝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침부터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라고. 또 이렇게 끝났어요. 잘 끝났죠, 그죠? 네. 내일도 요만큼만 올라와 줬으면 좋겠네요. 그죠? 그러면 손절 못하게끔 제가 도와드리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이런 식으로 오늘처럼만 반등한 이틀만 더 나오잖아요. 이어서 두 번만 더 나오면 계좌가 예를 들어서 한 30%까지 손실 났었다. 그러면 손절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30% 손실 났던 계좌가 20%, 15% 아니면 10%까지도 줄어듭니다. 근데 다다음 주에 지수가 좀 올라와서 종목들 반등이 세게 나왔다. 그러면 어느새 계좌가 손실난 게 싹 사라지고요. 플러스로 돼 있거나 아니면 다 회복돼 있어요. 손절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오히려 TV 보고 뉴스 보고 차트 보면서 불안해할 시간에 진짜 제 얘기 듣고 그냥 사람 만나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시간 보냈는데 계좌가 회복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막 그냥 겁내가지고 겁이 나서 손절해가지고 네. 피투성이 되는 거 그거를 원했던 게 아니라 힘들어도 이게 바보같이 보여도 가만히 있으라고. 그게 생존 수영이라고 이제 그것까지 가르쳐 드렸던 거죠. 겁쟁이들이 보통 그래요. 네. 손절하는 게 다 겁쟁이는 아니지만 겁쟁이들이 손절을 그런 식으로 이제 정당화를 하죠. 네. 그런 사람들 말에 속지 말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해드렸던 겁니다. 네. 아무튼 뭐 한 명한테라도 도움이 됐으면 다행이고요. 네. 아무튼 내일도 오늘만큼만 올라와 줬으면 참 좋겠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편안한 상태로 또 3일 연휴를 또 잘 보내셔야죠. 네. 그래서 내일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은 무리하지 마세요. 네, 무리하시면 또 3일 내내 힘드시니까. 아셨죠? 네. 자, 아무튼 오늘도 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네. 내일도 성공 투자하세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